네. 오늘은 날이 좋긴 한데 요상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날씨가 급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 또 다가왔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더웠다가 또 추워진 거라서 옷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독감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몸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8과 수업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선시대를 이제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림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문자도라고 하고 있고요. 문자도가 조선시대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되거든요. 이번 지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슬쩍 먼저 수업을 하려고 한번 봤는데 지문의 길이가 이제 확실히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편이죠.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길고 난이도도 좀 있고 할 것도 많은 그런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도 찬찬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자, 그림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라고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십시오.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촬영을 다 해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걸 안 누르고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밤이라서 가는 길 이제 학교를 하고 하원을 하고 가는 길이라면 안전히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또 말씀 좀 드리자면 날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 추워진 날씨 수능이 또 왔으면 직감을 하죠. 수능이 왔다는 거는 또 우리가 곧 고1이 된다는 얘기와 또 상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말고사가 어쨌든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중3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겠지만, 이 동아윤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호흡하는 길이 정도도 고등학교 1학년과 수준이 좀 비슷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준비를 따로 내신이 아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준비를 하는 상황이든 안 하는 상황이든 좀 내신 부분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학교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성적을 잘 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지껏 성적을 좀 좋게 못 받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다시 또 한번 수업해볼게요. 네, 얘는요 문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문자도는 뭐냐면 얘는 바로 조선시대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도는 조선시대를 나타내주는 거울이야 라는 거거든요. 자, 시작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는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셔야 되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된 주어는 없는 명령문의 형태죠. Do you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Chinese character? 이거는요 중국어입니다. 이때 캐릭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등장인물, 그리고 It's my character, 성격, 품성, 그 다음에 문자, 글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글자에 대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 캐릭터가 다른 뜻으로 쓰여진 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내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명령풀이라던가 아니면은 어휘 문제 내기에 제법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어, 한자를 볼 수 있느냐, 그 한자어, 다시 말해서 효, 저 여기 쓰여진 효라는 한자어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또 볼 수 있습니까? 잉어라든가 아니면 검은고라든가 부채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거를 할 때에는 마지막에 앞에만 and를 하나밖에 안 쓰죠. 그리고 앞에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올소라는 친구로 물어보게 됩니다. 얘는 그림이라는 소재를 던져줬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보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한자 보이, 두 번째 이런 잉어라던가 검은고라던가 부채 보이,
이런 거 묻습니다. 왜요? 이 같은 종류의 그림이 불리워집니다. 문자도라고 불리워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종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뒤에 설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콜이라는 동사가 또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가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어진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콜이라는 친구가 오형식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는 뜻인 거죠. 얘가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어져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바뀌게 되면 뒤에 있는 목적 보어가 내려오게 되죠. 수동태가 되어져도 뒤에 명사라는 한 덩어리가 더 있을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문제거리가 되어지죠. 보통은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 능동이네 수동이네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얘는 목적격 보어, 다시 말해서 명사가 있어도 수동태를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종류의 그림, 앞에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림들을 문자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문자도를 이야기하겠죠? 그 문자도라는 것은요, 어떤 종류는 포크 페인팅이라고 해서 민속 그림의 일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민속 그림은 어떤 건데, 그 민속 그림은 인기가 있었던, 조선시대 후기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대시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뒤에 동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형태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관계대명사 사물을 꾸며주니까 위치라고 바꾸실 수 있지만 내가 그리고 문장을 내서 지금 주어가 없는 상황이죠. 뒷문장에 이런 거는 주어를 대신받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에 이렇게 was를 쓸지 뭐를 쓸지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시간 보이시죠? 지금 시간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찍었는데 또 뭔가 핫스팟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제가 또 1시간을 찍은 게 또 날아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자도. 문자도는 조선시대의 창이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자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당신은 중국어로 되어지는 중국인의 인물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캐릭터가 제일 처음에 That's my character, 성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뜻으로 쓰여졌고, 모든 단어를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캐릭터라는 단어를 혹시나 학교에서는 영영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르게 쓰여지는 단어로 의미로 어휘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뒤에는 효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글자라고 쓰여진 거거든요. 중국어 한자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또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를 가지고 덧붙여서 묻는 겁니다. 글자 말고 이제는 카프, 말하자면 잉어와 검은고와 팬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 불리워지는데 문자도라고 불리워진대요. 이 그림은 지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지는 거라 수동의 관계라서 비동사 더하기 PP형으로 쓰는 거고요.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얘는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한자랑 그죠? 이런 사물이라던가 동물 같은 것이 합쳐진 그림을 우리가 문자도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를 볼 수 있는 그림, 그런 거를 이러한 종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문자도입니다. 그 문자도는 일종의 포크 페인팅, 민속화예요. 민속화라는 건 뭐냐면, 민속화인데 이 민속화는 뭐냐면 되게 조선시대 후기에 인기가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어떻게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나요? 뒤에 문장, 이 친구 뒤에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위치로도 바꾸실 수 있고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주어를 대신하고 있죠. 이런 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를 단수형으로 적을 것이냐 복수형으로 적을 것이냐, 그러니까 was를 쓸 것이냐 were를 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 친구가 수식하는 명사,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수식하는 명사를 찾자. 그러니까 민속그림, 민속화라는 게 단수였고 그래서 was를 쓴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는 단어 자체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입니다.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 이거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로 바꿀 수가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위치라는 친구로 바꾸실 수 있는데 얘는 쉼표 뒤기 때문에 대수로는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검은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했는데 뭐가 있냐면 한 개의 중국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가 있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대열이란 친구 자체의 품사가 부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문장이 명사, 주어인 명사로 시작이 되고 얘를 주어로 놓고 동사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원래 순서가 아닌 특이한 순서로 쓰게 되면은, 특이한 순서로 시작이 되면은 도치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취하면서 얘 원래 순서가 아닌데 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게 도치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도치의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is가 앞으로 나가져 있는 거고 그 말인즉 주어는 뒤에 있다라는 뜻이죠. 얘는 빈도부사라는 친구로 써요. 얘는 위치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그래서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써야 되고 일반 동사 앞에 쓰셔야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부 동물들이라던가 혹은 물건들, 얘 혹은 얘요. 동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 그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자어랑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문자도다라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줍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시작이 중국어 보이니? 그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한자어 보이니? 그리고 잉어, 검은 고, 부채 이런 거 보이니? 이런 거 묻죠. 이런 게 보이는 그림을 우리가 문자도라고 그래. 이 문자도는 일종의 민속화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민속화라는 건데 그것들 중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어. 인기가 많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자랑 한 글자 한자랑 뭐가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동물들 아니면은 글자들이 있어, 그림들이, 물체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한자는 뭔데, 그리고 얘네들은 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죠?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확인하고 왔어요.
예, 스트레스. 자, 제일 처음에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죠? 자, 한자어는 문자도 안에 한자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인데, 하나. 근데 8개의 한자어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텐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오브 뒤의 내용이 보통 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네들 중에란 뜻이니까 얘네들 중에 얘네들이 누군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개라고 쓰려면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야겠죠. 셀 수 있어야 되고 한 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얘는 당연히 8개라는 말 때문에 캐릭터 수를 썼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고 appear, 나타납니다 라고 쓰고 있죠. 등장을 하게 돼요. 얘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혼자로 완전해. 일형식 동사. 문자도 안에 나타나게 되죠.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8개의 한자어를 대의라고 받고 있죠. 걔네들한테 이런 게 있어. 효, 제, 충, 신, 예, 의, 염, 그리고 기, 치. 열번은 마지막 한 번만 end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만 end가 붙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end는 새로운 문장과의 연결입니다. 걔네들은요. 얘가 주어 1번, 동사 1번이었다면 이 end를 기준으로 주어 2번, 동사 2번이 되죠. 얘네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말이야 가치야. 이걸로 끝인데 그 가치를 설명합니다. 걔네들 중요한 가치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야 라는 걸로 얘도 마찬가지 뒤에 문장이 동사로 시작이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반복이죠. 얘는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럼 이것도 앞에 있는 가치를 꾸며주니까 위치로 바꾸실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다만 얘도 누구를 꾸며주는 가치들이라는 복수형을 꾸며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는 거는 맞는데 플러스 여기엔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시제가 다릅니다. 얘는 사실을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시제는 현재로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조선시대라는 요 뒤에 있는 표현 때문에 이 친구는 과거의 동사를 쓰게 되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시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문장 내에서 같은 시제를 써야 되는데 다른 시제를 썼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 그림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아직도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걔네가 가치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 현재 시를 쓰는 건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가치였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한자어는 8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죠? 8개 중에 1개를 쓰는 거예요. 이게 1개 정도만 남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한자어 얘네들이 이 8개의 한자어가 담고 있는 거는 조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얘네들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짜 불안해요. 이게 벌써 3번째 이러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아주 제가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놨습니다. 동물과 물체 그러니까 문자도 안에 있는 동물 혹은 물체들은요 장식이 아닙니다. 걔네들은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측한 대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걔네들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영어가요. 주어가 A or B를 쓰게 되면은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맞출지 모르잖아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동사와 가까운 쪽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고 얘는 오브젝트라는 복수형 때문에 R을 쓰게 된 거죠.
이거는 그것 때문에 못 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문장에서 형용사 기능이라던가 부사 기능을 하거든요. 형용사와 부사 기능을 하지 절대 명사,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보통 앞에 있는 이 친구와 연결해서 is 쓰고 막 이래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치사,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in, to, from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가로, 그다음 명사까지 가로를 묶어가지고 우선은 제거를 해보시고 이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걔네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보다시피 우리가 효라는 글자 안에 그림에는 효라는 글자의 그림 안에는 이 잉어라는 것이 나타내 주는데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근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거 잉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랑 복수 형태가 동일해요.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symbolize에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복수 형태인 거예요. 여기 s를 붙이지 않았다. 여기 s가 없는데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 드릴게요. 얘는 단수와 복수형이 똑같고 얘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거. 잉어들. 그래서 여기에는 symbolize가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상징적인 것들 중에서도 이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냐면 효.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줄 텐데 그 안에서 효라는 친구 효랑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잉어라는 그림이 있어. 근데 이 잉어랑 효가 어떤 게 있느냐? 이 잉어는 바로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는 거를 상징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상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하게 됐던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스토리에서 이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on 스토리가 나와야 우리가 더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뒤까지만 볼 거예요. 자, 힘을 내볼게요. 짜잔 짜잔. 자, 옛날 옛적에 이건 스토리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옛날 옛적에 얘도 한 남자가 처음 등장은 한 남자 다시 등장은 그 남자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는 live도 일형식 동사예요. 혼자로 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누구누구랑 어디에 쓰고 싶을 때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붙여줍니다. 그게 노모와 함께 늙으신 부모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겨울날 그 남자의 엄마가 아프게 됩니다. get이라는 친구, become이라는 친구가 이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아픈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여주게 되면서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되죠. 아파지게 됐고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동사. 형용사 여기다 쓸 거였는데 아파지게 됐고 그리고 어떤 것도 먹으실 수 없었다. 엄마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not이었기 때문에 anything을 쓰지만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얘를 nothing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 근데 얘는 not과 any를 합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could eat nothing 이렇게 쓰시면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그죠? 요일, 날짜 앞에. 그래서 어느 매우 추운 날 엄마가 아들에게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고 say에 대한 목적어, 내용은 이렇게 땡땡이로 들어가 있고 지금처럼 누구누구에게 이 say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쓰려면 대상을 쓰려면 to라는 걸 쓰고서 대상을 쓰시면 돼요. 사람. 이 이유는 say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를 쓸 때 to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치사.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뒤에는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나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훌륭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얘는 if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가정법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시고
could it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과거를 쓰게 되면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되고요. 가정법 과거는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적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거 지금 가정하는 순간이 이 엄마가 말하는 요때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랬으면 했는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만 얘는 어떤 거에 대한 가정이에요? 지금 엄마가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엄마라고 생각해봐요. 노모. 내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말하는 그 순간에 대한 가정이라서 그냥 과거 시제를 씁니다. 한 시제를 돌려가지고 과거를 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얘는 조동사의 과거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가 돼요? 얘는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표현을 쓰기 때문에 will이 아닌 would를 쓰는 거고 얘는 이 동사가 과거 동사가 조동사를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뒤에 동사 원형 쓰죠. 보통은 여기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have 플러스 pp형을 적을래? 동사 원형을 적을래? 근데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해 쓰는 거거든요. 과거 사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같은 시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겠다면 if 자리에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록을 좀 해두시고 기억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병이 다 나을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 당연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남자가요.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 나가서 강으로 간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러나 그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수동태로 쓴 거예요. 얼려져 있었어. 수동태. 얼려져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입니다. To catch any fish. 어떠한 물고기도 잡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인 거고요. 그럼 얘는 뭐냐? 이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 이 catch에 대한 주어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동사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기능을 하게끔 바뀌었지만 얘는 동사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에 의미상의 주어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catch의 주어를 써준 거고 그냥 써줄 수는 없고요. for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로 쓰는 건데 목적격의 형태 for도 쓸 수 있고 of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for를 쓰는데 앞에 사람의 성질, 친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kind, wise, 현명하다, foolish, 멍청하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보통은 of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for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석은 그가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 얘네가 한 덩어리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남자는 엄청 실망을 한 거야. 이거는 so that 구문이거든요. 그것을 놓고서 보게 되면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쓰셔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를 선택했던 이유가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동사 뒤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고요. 이 disappoint는 감정의 동사입니다.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 이 감정을 주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주는 입장이라면 ing를 쓰는 게 맞고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pp 형태를 쓰는 게 맞거든요. 얘는 실망감을 느낀 거죠. 이게 원인. 그래서 그 결과의 대절이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 그는 울부짖으며 너무 실망했어. 얼었잖아. 못 잡아. 울부짖죠. 누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이스가 녹습니다. 대는 부사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부사.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잉어가 세 마리 잉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안 드렸나요? 얘는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징하다라는 단어에 S 안 붙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3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S 안 붙였죠? 얘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다. 갑자기 came 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물로부터 나오게 됐죠. 세 마리의 잉어가 갑자기 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이제 막 감탄을 한 거예요. 와, 이 애가 지금 엄마를 위해서 이 추운 날 당연히 물이 얼었을 텐데 와가지고 잉어를 잡으려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당연히 요리를 합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물고기 요리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얘 때문에 이거 쓴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for 하나 없애주겠다고. his mother를 먼저 줬고 그리고 the fish를 뒤에다가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형식이 되는 건데요. 이게 for가 없애주려고 쓰는 건데 얘를 원래 만들 때 이 친구 때문에 for를 쓰게 되는 거고 얘는 보통은 동사 가까이에 사람을 적고 먼 쪽에 사물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사형식을 만들기가 좀 편합니다. 사람, 사물 쓰시면 돼요. 쿡 때문에 for 쓴 거다. 그래서 for는 다른 to라던가 of라는 친구로 쓰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는 got well, 좋아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잉어와 연결이 되는가? 아까 잉어라는 단어가 단수랑 복수가 똑같았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 fish라는 단어도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뭐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들 그래서 S가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다음 거는 다시 찍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이제 중간에 한번 하루를 건너와서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4번째 이어지는 촬영인데 오늘은 무사히 끝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물체, 그러니까 문자도라는 그림 안에 시작이 좋지 않네요. 이런, 좋아요. 자, 문자도 안에 상징적인 물체의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는 우선은 R라는 친구, 누구를 보고 뒤에 있는 example이라는 친구가 주어였고 그거에 따른 동사 자리였다. 앞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열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주어로 쓰일 수가 없고 얘가 또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원래는 이 부사가 문장이 맨 앞으로 왔을 때에는 도치의 형태를 쓰게 되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도치문을 만들 때 의문문의 구조,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형태여서 지금처럼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였고요. 자, 아덜이라는 친구는 이 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게 됩니다. 아덜 뒤에는 반드시 여러 개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랑 우리가 the other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the other 같은 경우에도 복수 형태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other 앞에 더라는 표현을 붙였다는 거는 그 개체의 수를 정확히 알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he other라는 표현을 쓰려면 앞에 몇 개의 사례라는 개수를 이미 언급을 해줘야 했습니다. 미리 말을 해줬어야 우리가 더라는 표현 나머지 중에 몇 개인지를 확실히 아는 상황일 때 더를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 앞에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other를 쓰셔야 되고 얘 뒤에는 무조건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the other를 쓰실 수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더는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몇 개의 사례인지를 정확히 알 때 쓸 수 있는 게 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문자도라는 그 그림 안에는요, 상징적인 물체들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상징적인 물체들입니다. 걔네들은요,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데이로 받았기 때문에 두 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대나무고 두 번째는 로터스 플라워, 연꽃입니다.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 안에 있는 거냐면 한자 중이라는 것, 충이란 한자 충의 그림 안에 있는 이 말하자면 대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의라는 그림 안에 또 연꽃이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로 이 상징적인 물체의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위에 있는 말 중에서도 the character라는 단어가 앞에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도에 상징적인 물체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써주겠다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는 제일 처음에 충이라는 그림 속의 대나무, 그리고 의라는 그림 속의 연꽃, 이것이 예로 존재함을 알려줬거든요. 예로 있음을 알려줬는데, 그럼 왜 얘네가 그렇게 그림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순서가 뱀부였기 때문에 뱀부부터, 그러니까 대나무부터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꽃, 그래서 연꽃에 대한 표현을 두 번째로 이렇게 써 넣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 대나무에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대나무겠죠. 이 대나무는요, stay green, stay라는 친구가 뒤에 형용사와 같이 다니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돼요. 대나무는 항상 all kind of,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도 녹색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내 푸르르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대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대나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아. 그리고 사철, 푸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이러한 이유는 앞에 있는 1번과 2번일 겁니다. 늘 푸른 것과 구부러지지 않는 것. 자, 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리즌을 쓰려면 앞에 이유 두 개가 존재를 했었어야 됐죠. 이러한 이유에서 대나무들은 어때요? 상징화가 되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come이라는 친구가 이미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아닌 형태의 투부정사, 그래서 come 투부정사가 되게 되면 상징이 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뭐에 대한 상징이 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왕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와 연결을 하느냐, 바로 충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대나무의 충성심, 왕의 충성심과 상징성을 연결하는 거죠. 왕에 대한 충성심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연꽃의 경우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연꽃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당연히 앞에서 이런 겁니다. lotus flowers. 걔네들은 자라게 되는데 어디에서 자라게 되냐면 muddy pond. 알다시피 진흙으로 된 연못에서 자라기는 하죠. 그런데 동사 1번, 동사 2번입니다. 여전히 걔네들은요, 어때요? 아름답게 bloom이라는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라는 친구로 수식을 합니다. 동사에 대한 수식은 부사가 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따라서 걔네들은요, 연꽃들은요, 이거는 so, 그래서, therefore 이런 걸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 연꽃들은 뭐에 대한 상징이 되느냐? 한 사람의 will이란 단어는 명사로
의지라는 뜻이 되죠. 한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됩니다. 어떤 의지인데 바로 정의라는 것에 싸울 수 있는, 정의에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상징하게 되고요. despite라는 친구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게 되고 얘는 difficulty라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견주어 또 알아야 되는 친구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친구는 뒤에 문장을 쓰게 되죠. 그래서 뒤에 어떤 형태를 썼느냐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접속사로서 우리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although라던가 though에 해당이 되고요. 이 despite랑 똑같이 쓸 수 있는 친구는 in spite of가 됩니다. in spite of는 다 따로따로 띄어서 쓰셔야 돼요.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와 싸울 수 있는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꽃은 두 가지가 있죠. 얘도 연꽃은 두 가지 특징이 아니라 연꽃에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자라는 곳이 진흙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됐어? 얘는 여전히 이쁘게 꽃을 피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진흙이라는 건 여기서 밑에서 연결하기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쁘게 핀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정의와 맞서 싸우는 의지, 정의를 위해 싸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머디폰드라는 단어는 앞에 밑에서 difficulty랑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정의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의 의지는 여전히 아름답게 꽃 피운다라는 친구랑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요. 그래서 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연꽃이 바로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의지, will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의라는 한자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잘 촬영이 되고 있겠죠? 확인을 하면 굿, 좋습니다. 자, 문자도는요, 훨씬 더 more이라는 단어, more than이라는 것은 무엇 이상의라는 표현입니다. more than은 무엇 이상의, 하나의 그림 이상입니다. 누구에게 그랬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조선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자도의 의미고, 그래서 시제는 다 과거를 쓰고 있고요. 이 글은 여기 마지막 부분은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교급 된이죠. 비교급 된을 수식해주는 강조의 부사가 정해져 있죠.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있고, 이 부사는 still, even, far, a lot, much를 포함해서 총 5가지입니다. 이 중에 다른 단어가 저기에 much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문자도는 그림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도라는 것이 문자도의 의미죠.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인에게 문자도의 의미는 그림 이상이었다. 그림 이상이라는 게 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문자도겠죠. 그 문자도라는 것은 remind them. 그들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죠? remind는
지금처럼 A of B의 형태를 적어가지고 A of라는 전치사가 remind 때문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짝꿍인 거죠, 동사에 대한.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표현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중요한 가치를 생각나게 해준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 전달이죠.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걔네들의 행동과 태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가치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조선의 사람들이겠죠. 이 조선 사람들한테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줬던 엄청나게, 그냥 준 게 아니야.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가치를 생각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게 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얘는 위치로 바꾸실 수 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 뒷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친구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뒷문장에 주어가 없다. 그럼 이때 관계 대명사는 주격이다.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걔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가치 전달을 해요.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문자도는 학습의 도구였다. 또 내려가죠.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도구였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때 그것은 문자도입니다. 그 문자도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아이들은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냐면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과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조화의 중요성.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됐던 거죠.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보통 이것도 만약에 순서 문제로 학교에서 내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영어라는 글 자체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문자도는 이런 의미를 조선 사람들한테 갖고 있어. 그림 이상이야. 그림 이상이라는 게 뭔데? 중요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야. 중요한 가치? 그게 뭐야? 아이들한테는 성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되게 많은 것 카테고리 중에서 아이로 이제 범주를 또 구체적으로 나눈 거죠. 특히나 아이들한테 학습 도구가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조화, 가족에서의 조화,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 문자도의 조선인들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법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명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법의 문장 구조, 그죠? 문장 구조, 이런 어법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정확히 읽어서 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서 시험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죠? 연결이 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볼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험 잘 보세요.